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지. 학교 가면은 좀 공기가 다를 거야, 그지? 이게 근데 바짝 긴장해가지고 학교 오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조금 이제 학교 분위기도 다르고 중학교 때하고 상당히 이제 학생들 되게 적극적이야. 그거 아마 가면 느낄 거야. 아마 3월을 막 정신없이 지나갈 거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뭐 중간고사 다 보지 않겠어, 그지? 4월에는 또 4월 되면 이제 수행평가 막 이것저것 시키거든. 그거 이제 쫓기다 보면 이제 시험 보라고 그래. 첫 시험이야. 첫 시험을 망하면 진짜 이거는 이거 뭐 뭐지?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첫 시험을 잘 봐야지 기말 때 좀 부담도 들하고. 첫 시험을 망하면 부담이 너무 커. 기말 범위가 이제 도형이다 보니까 거기를 또 잘 보기가 쉽지 않거든 요즘. 그래서 첫 중간고사는 좀 잘 봐놔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기말 버틸 수 있고. 1학년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2학년이라서 2학년에 이제 처음 차트가 이제 9월이다 보니까 우리 뭐 방학 때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서울컴퓨터다 보니까 여기 약간 좀 틀거리만 잡자는 지난 시간에 그거 상관원서 그래프 중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 살짝 복습하면은 상관원 정의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그 단위원이 있었지. 단위원이 있었고 여기가 출발했고 정의가. 그때 얘를 시초소를 한다고 했지. 얘가 시초선이고 근데 동경이 움직일 건데 양하고 방향이 생겼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간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 우리가 이제 사보면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1, 2, 3, 4분면 하잖아. 1, 2, 3, 4분면 이 방향이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시초선을 하면서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각이 생길 텐데 원 위로 움직이면 피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R이기 때문에 각도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가 나오지. 우리 정의 한번 살짝 적어보면은 사인의 정의는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바로 뭐냐면 정의야. 정의는 뭐 토를 달 수가 없어.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정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사인을 한다더라 하면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나왔지? 사인의 그래프는 그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게 이제 점피가 움직일 건데 P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y좌표의 변화 본다고 그랬어. y좌표가 여기 있을 때는 당연히 y좌표가 어떻게 돼? 0이지? 스타트가 0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2분의 8이고 여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한 사이클, 한 주기가 2파이다 보니까 2파이까지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y좌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0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높아져. 그래서 제일 y좌표가 높을 때가 이 지점이야. 이 지점은 지금 현재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이때의 y좌표가 R이잖아. 여기다가 R을 딱 집어넣는 거지. 이 y좌표에서 R을 집어넣으면 사인 값이 얼마나?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야. 우리 중학교 때는 사인 0도라든지 사인 90도는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삼각형을 저절로 깔았는데 사인 0도가 정의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때 90도하고 0도는 그냥 우리가 외웠단 말이야. 그 고등학교 올라오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뭐냐면 사인 0도는 여기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사인 90도, 즉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돼. 요 지점 있을 때, 요 지점에서 가장 높아야 돼. 그래서 90도일 때 딱 값이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면 이제 y좌표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딱 180도일 때 0이 되고 180도를 넘어가면 이제 음수로 바뀐다는 거야 y좌표가. 그래서 그래프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점을 찍고 내려온 다음에 180도에서 다시 0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 즉 270도일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낮은 y좌표. 이때의 y좌표는 마이너스 R이지. 이 마이너스 R을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저점을 찍어 마이너스 1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지. 이게 바로 사인의 모습이야. 사인의 모습은 그래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징을 몇 개 살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주기가 있다는 거지. 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주기는 얼마? 2파이야. 주기는 2파이.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사인값
자체는 아무리 높아도 1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1을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제일 그때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모든 점을 이렇게 대칭 구조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 사인 그래프 했었고 오늘은 뭐냐면 코사인의 그래프하고 탄젠트 볼 건데 이제 코사인을 봅시다. 코사인을 봐보면 코사인을 내가 정의해서 x좌표라고 있어. 이제는 x좌표의 변화를 보면 코사인 했던가? 코사인 안 했지? 사인까지만 딱 했지. 이제 코사인을 또 볼 건데 선생님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안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정의를 안 만들었을 때 정의를 안 만들었어. 그렇구나. 21일 수 내가 왜 그걸 안 했어? 21일. 건너 뛰고 23일부터 올리셨어요. 22일도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 상관없이 정의할 때 또 들었나? 저는 호도법까지 했어요. 호도법까지 그래프를 정의만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정의에 그대로 맞춰 할 거니까 코사인을 볼게. 코사인 코사인은 이제 x좌표의 변화니까 x좌표 변화 좀 볼 건데 0도일 때를 관찰해 보면 x좌표가 가장 크지. x좌표가 가장 오른쪽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는 x좌표를 관찰할 거고 x좌표가 지금 0도일 때가 제일 커. 그래서 x좌표가 그때 뭐냐면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지금 현재 R이거든. R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냐면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1 나오겠지. 코사인 0도가 1이야. 얘는 코사인은 0도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딱 요 한 사이클 마찬가지로 컨트롤 해보면 0의 때가 지금 가장 높고 1로 그 다음에 뭐냐면 x좌표가 이제 각이 형성이 되면서 x좌표가 줄어들지. x좌표 줄어들다가 딱 90도가 되는 순간 x좌표로 0이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면 이제 x좌표가 음수로 바뀌어. 그래서 0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 0이니까 내려가지. 내려갔다가 이제 90도를 넘어가면은 음수로 바뀌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x좌표가 가장 작은 순간 이 순간이야. P라는 점이 딱 여기 위치할 때가 x좌표가 제일 적은데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와. 그래서 이때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를 P의 저점을 찍어야 되겠고 다시 이렇게 180도 넘어가는 순간 x좌표가 이제 증가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한 사이클 그러면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돼. 이런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다 이거지. 음수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대치수는 마찬가지로 사인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는 y축 대칭이야. 얘만 탄젠트는 아직 안 해봤지만 탄젠트도 우리 이따 그려고 알겠지만 원점 대칭이거든. 얘만 y축 대칭이야. 특징이.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몇 개 정리해보면 우리가 함수를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정의역하고 치역을 살피지. 그럼 이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린 게 뭐냐면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인데 이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잖아. 그게 바로 정의역인데 x 값은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양수 가능한 모두 가능해.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모든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치역이지. 치역은 함수값, 즉 y값. 그래서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가장 클 때가 1이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봐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주기함수라는 거야. 요놈의 주기는 2파이지. 그지? 2파이 즉 360도. 한 사이클 돌 때 360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성질이라고 그랬지? y축 대칭이라고 그랬어. 얘만 y축 대칭. 그럼 우리가 한글로 y축 대칭이라고 적었지만은 얘보다는 우리가 y축 대칭을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 이거지? 부호를 뒤집어 놨을 때 변화가 전혀 없는 거. 이게 y축 대칭의 의미지. 얘를 봤을 때 y축 대칭은 당연히 해석이 돼야 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y축 대칭은 y는 x제곱 이런 게 y축 대칭 아니니? 이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결과는 또 동일하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y축 대칭 함수다. 코사인의 그래프 그려봤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탄젠트 한번 해볼게. 탄젠트는 좀 모든 게 다 특이해. 얘만 탄젠트가 좀 특이한데 탄젠트는 내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지?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어? 기울기 x분의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정의했단 말이지. 네, 그래서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0도부터 시작할 거야. 그럼 0도일 때는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하지. 기울기 얼마? 이런 직선은 기울기 얼마? 1이야? 0이지. 왜냐면 봐, 우리가 기울기 모르면 이렇게 잡으면 돼. 두 점을 잡아서 내가 여기를 x1, y1이라고 잡고 여기를 x2, y2라고 잡았어.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그러면 x의 증가량은 x2 마이너스 x1 되고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건데 지금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 y1과 y2가 같이 분자가 0이잖아. 분자가 0이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조심할 거는 이거는 기울기가 0이야.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야? 1. 무한히 크니? 1? 모르면 정의로 하면 되잖아. 여기 있는 점 x1, y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x2, y2가 있어. 이걸 이따가 메타 시간에 좀 과 세로선의 정의를 학생들이 잘 못 알아. 이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따라서 기울기의 정의를 써보면 x2 빼기 x1 그 다음에 y2 빼기 y1이지?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세로선일 때 누가 같아? x1과 x2가 같지?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 없어. 기울기가 없다가 정답인 거야. 가로선은 기울기 0이야. 세로선은 기울기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히 크다가 아니야. 무한히 크다가 답이 아니라 이거를 기울기 없다 이렇게 내려줘야 돼. 봐봐. 그래서 탄젠트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뭐냐면 볼게. 0도일 때는 우리의 기울기가 누웠어. 없지. 근데 각도가 생기면서 기울기가 생기지. 기울기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볼 건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양수인데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다가 딱 90도가 되는 순간 기울기 얼마? 세로선이잖아. 세로선일 때 기울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순간이 있어. 탄젠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부연속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지. 얘는 부연속점이 있네. 점근선. 우리 수화에서 뭘 배웠니? 점근선이라는 개념 배웠지? 여기서 두 번째로 등장해. 네, 그래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내가 왼쪽으로 점선을 좀 그어야 돼. 점근선이라는 게 등장해. 봐봐. 그러면 0도일 때는 0이라고 했어. 기울기가 형성이 되지 양수. 그러면서 90도까지 계속 올라가. 기울기가 계속 올라가지. 그러다가 90도인 순간에 기울기가 없다고 했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쭉 올라가. 그런데 딱 90도가 되는 순간만큼은 기울기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딱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지? 봐봐. 여기 잘 봐야 90도를 딱 넘어가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지. 음수잖아. 기울기가 음수인데 얘들아, 기울기가 음수일 때 눕는다는 얘기는 작아지는 거니 커지는 거니? 작아져?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누울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음수인데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90도를 딱 넘어갈 때 엄청 가파른 음수잖아. 엄청 작은 수야. 그러면서 이제 더 누울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매우 작은 수에서 0을 향해 간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S라인. 이 S라인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해석이 된 거야. 이게 탄젠트 그래프야. 그렇지 봐봐. 음수가 되다가 이제 180도가 되는 순간 0이 되잖아. 얘들아. 기울기. 180도가 되는 순간 0 되지 봐봐. 파이인 순간에 기울기 0이잖아. 다시 파이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다시 파이를 넘어가면 이런 직선 나오면서 기울기가 다시 양수로 바뀌면서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그럼 탄젠트의 특성을 좀 볼 건데 탄젠트는 다 특이해. 그래서 첫 번째 정역부터 봅시다. 얘는 정역부터가 달라. 정역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지금 그린 게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요각 그래프인데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지. 그게 바로 정역인데 정역에서 빠지는 애들이 있어. 누구? 이런 애들이 빠지잖아. 2분의 파일 때 없어. 값이 없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때도 없지.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탄젠트 엑셀 벡터를 하고 있는데 정의역 볼까? 155페이지 가봐. 155페이지에 가면은 정의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는 얘가 되면 안 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당연히 정수를 의미해. 그러니까 빠지는 값이 뭐냐면 n이 0일 때 2분의 파이 빠지지. n이 1이 되면은 2분의 3파이가 빠지지.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빠져야 돼.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x는 요놈이 아닌 모든 실수야. 얘는 제외한 거지.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역식으로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치역 가볼게. 치역도 차이가 나. 치역은 내가 늘상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림자라고 있어. y축에다가 양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어. 그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그림자 나타나지만 얘는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모든 실수가 돼. 치역에는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 봅시다. 탄젠트는 좀 특이하다고 그랬어. 주기도 달라. 한 모양이 반복되는데 지금 얼마 걸리고 있지? 그러니까 요 S라인 요 하나가 나오는데 봐봐. 2분의 파이 3분의 2분의 3파이지. 그러니까 요 한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얼마? 파이야 파이.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얘만 파이야. 특이하게. 그렇지? 얘만 좀 주기가 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원점 대칭. 얘는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인데 사이즈가 동일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원점에 대칭, 여기 있는 점은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구조가 나온다. 원점 대칭은 수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두 뒤집어 놨을 때 변화가 없으면 fx와 동일하면은 y축 대칭.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효과가 나오면, 이 마이너스를 기어 나오는 효과가 나오면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걸 옛날에 우리가 원점 대칭의 함수 기함수라고 했어. 기함수. 얘를 기함수, 얘를 우함수 이렇게 용어를 공부했는데 요즘 요 용어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야. 왜냐하면 번역을 좀 잘못했거든. 그래서 그래. 먼저 막 이거 1화 아니 이거 기함수하고 우함수 1화. 우리나라에 이제 수학책 수학의 정석 있잖아. 홍콩대 그걸로 히트 쳤을 때 그 책이 일본 책 그대로 베낀 거잖아. 그대로 베끼면서 번역을 잘못한 거야. 번역을 잘못한 건데 우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은 그 짝수차 있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함수는 이런 게 딱 우함수라고 했지? 짝수차. 짝수차. 그래서 영어 단어 보면은 왜 이런 단어 아니? 이분? 이거 뭐 심지어 뭐 무슨 조차 뭐 이런 뜻 있잖아.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보면은 이런 뜻도 있어. 짝수에 이런 뜻이 있어. 짝수에 이런 뜻이 있어. 영어 단어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얘는 제대로 한 거야. 짝수에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자가 한문으로 하면 이제 짝수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해석할 때 여기를 좀 실수한 거야. 이게 영어로 하면은 짝수차 함수가 2분 펑션이거든.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한 건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함수, 홀수차야 홀수차. 그러니까 다음 함수로 하면은 차수가 홀수인 애들. y는 x라든지 y는 x 세제곱이라든지 이런 데가 홀수차인데, 근데 걔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거야. ODD. 그거 뭐, 뜻 알잖아, 이거. 기이한, 이상한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이게 홀수이란 뜻도 있어. 홀수이란 뜻도 있는데 그 일본에서 번역할 때 잘못한 거야. 기이한 한테 그 기자 써버린 거야. 잘못된 용어지. 기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용어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안 쓰지 이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거 무함수 감수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는 요거를 해야 돼. 정의가 수학적 정의가 이런 게 있다. 요거는 y축 대칭, 요거는 기함수.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마이너스 기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함수 이렇게 기억을 하지. 이렇게 이게 지금 세 개의 그래프였고 지금까지 한 게 155페이지까지 한대태 그래프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부터 가보면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렇지 않니? 무슨 공식처럼 156, 157 가면 무슨 공식처럼 막 복잡하게 나와 있지? 이건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일단.
이거를 암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적용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 두 가지만 구별할 수 있겠네. 봐봐. 두 개 함수 내가 한번 다음에 적어볼 건데 y는 2 sin x 이거 넘어가고 y는 sin의 2x 두 개 함수 그래프 한번 그 위에 있는 함수부터 볼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봐봐. 사인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사인을 배웠지만은 요 값 자체는 항상 최대 치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가장 클 때가 1이지. 그것도 이거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움직이는 애야. 사인 x라고 하는 거를 얘는 걔를 두 배 했어. 걔를 두 배 했으니까 이거 봐봐. y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에서 1까지 움직이는 애를 두 배 한 거지. 두 배 했잖아. 그 y 값이 어떻게 돼? 뻥튀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 원래 사인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왔다 갔다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뻥튀기 돼가지고 가장 클 때가 2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되겠니? 얘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밑에 거 볼게. 그럼 사인의 2x는 어떤 그래프냐 이거야. 얘를 좀 잘 봐야 돼. 사인 2x. 사인 2x 그래프는 내가 만약에 사인에 2파이 값이 궁금해. 사인 2파이 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과 지금 요놈 비교할 거 사인의 2x 이 두 개랑 비교해 볼게. 위에 거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2파이를 집어넣어야 되지. 내가 사인 2파이 값을 찾으려면 위에 거에다가 분명 2파이를 집어넣어야지 요 값이 나오지. 아래 거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돼? 파이만 집어넣어도 돼. 파이만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2파이 값이 나와. 그 얘기는 기존 함수의 2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다가는 파이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냐? 그래프가 사이클이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원래 2파이를 집어넣어야 나오던 값이 파이만 집어넣어도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자동적으로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되지. 우리가 여기는 첫 번째 그래프는 y값만 뻥튀기했기 때문에 주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주기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 밑에 거는 주기의 변화가 생기지. 최대 최소는 변화가 있을까? 최대 최소는 오히려 변화가 없어. 얘는 1에서 마이너스야 그대로. 둘의 차이점만 이해하면 돼. 다시 한번 봐봐. 위에 거는 봐봐. 사인 x 자체가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애니까 걔를 두 배 했어. 걔를 두 배 한 게 y값이래. 그럼 y값만 뻥튀기 돼야 되지. 밑에 거는 사인 얘는 각도잖아 얘들아. 각도를 두 배 한 거지. 그치? 각도를 두 배 하든 뭐 하든 사인 값 자체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에서 1은 변함이 없는 거고 주기가 변함이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얘는 최대 값이 변화가 있지. 최대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주기는 그대로 얼마로? 2파이로 유지가 된다. 이거야.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그림은 최대 최소 변화가 없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얘는 주기가 변화가 있지. 주기가 어떻게 되지? 반토막이 나와. 파이가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하나 더 해주면 이런 거. 그러면 y는 사인의 3x.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주기. 우리가 2x였을 때, 사인 2x였을 때 주기가 반토막이 났어. 3x면 3분의 1토막 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주기가 3분의 2파이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여기를 배수가 했다고 두 배 해서 주기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토막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일종의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y는 그 다음에 사인의 ax 이거의 주기지. 이거의 주기는 어떻게 된다? 원래의 주기, 기본 주기 2파이를 a로 오히려 나눠줘야 돼.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a가 음수가 나올 수, 주기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주기 자체는 양수만을 의미해라.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156페이지 보면은 무슨 공식으로 나와 있잖아.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뭐 절대값 A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주기는 뭐 이렇게 막 공식처럼 돼 있지?
그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실제로 그리는 좀 연습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우선 기본형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필수제 1번 갑시다. 좀 끌게. 졸리니까. 이게 이제 수험부터 이제 처음 배우는 과목을 개척할 때는 한 번도 결석을 하면 안 돼. 결석. 왜냐면 한 번만 결석해도 다음날 못 알아서. 이게 수원, 수투, 나중에 확통, 뭐 기하 다 마찬가지야. 모든 과목이다. 영어야 뭐 한 번 빼먹어도 뭐 별 지장 없지. 수학을 한 번만 빼먹으면 타율이 엄청나. 왜냐면 못 알아들거든. 계속 막 쌓아 올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봅시다. 1번 복수 좀 철저히 좀 해야 되겠고. 1번의 그래프는 EX 사인 EX 그렸잖아. 얘는 안 할게. 생략할게. 사인 EX 그래프 그림이지. 그래서 2번의 그래프 한번 해볼 건데 2번 y는 사인을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안 나오면은 방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삼각 방부등식은 그래프를 풀거든.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 사인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얘는 해석을 해볼게. 평행이동이 들어갔어 얘는.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요동을 해석을 해보면 기본형은 y는 sin x가 기본형이 될 건데 얘를 얼마만큼 평행했을까? 이 x 자리에 누구 들어갔어? x 자리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들어갔지. 그치? 도형이동 우리가 부분 뒤집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평행이동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치? 해석이 이렇게 됐으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우리가 일제히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우선 사인 x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구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지. 그럼 얘를 일제히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켰어. 지금 현재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런데 일제히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 원점이 어디로 가냐면 4분의 파이 즉 45도 일로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일제히 다 이동되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서 올라가겠지. 올라가서 여기 옵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했지. 이런 모양 초록색 모양이라고 했지. 여기 지점이 4분의 파이가 되고 각각 이 지점에서 4분의 파이가 나오면 여기가 얼마? 4분의 5파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초록색의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거야. 그래프 그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에서 2번을 한번 가. 필수에서 2번 가보면 1번에 y는 3 코사인 3x. 이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는 그래프는 얘들아 최대 최소하고 주기만 알면은 그냥 기억이 튀어나와. 그러면 먼저 최대 최소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 우리가. 최대 값은 얼마일까? 3 그렇지. 어차피 요 놈은 어디에서 어디? 얘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애인데 걔를 3배 했으니까. 최대 값은 3이고 최소 값은 얼마? 마삼이 될 것이고. 주기 봅시다. 주기가 얼마? 주기는 뭐라고 했어? 기본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이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의 개수였지? 코사인의 원래 주기 얼마? 2파이야. 걔를 x의 개수 얼마? 3. 얘로 나누는 게 바로 주기야. 이 각도는 얼마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니까 집어넣으면 120도가 되겠지. 120도. 그래서 한 사이클 한 번 도는데 120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얘는 평행이동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코사인의 원래 그래프 어떻게 되지? 코사인의 원래 기본 그래프 뭐 이런 식이 되지.
이런 그래프잖아. 한 사이클.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180도 지금 파이가 되고, 여기가 5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양에서 반복이 된다. 이러한 지금 배경인데, 얘는 최대 치소가 우선 변화가 있지. 여기가 풀마 1이 아니라 풀마 3으로 바꾸지. 우선 뻥치기를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기본형인데 기본형 여기 얘를 주기가 지금 3분의 2 파이로 바뀌었어. 그럼 요 한 모양이 반복되는데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3분의 2 파이라는 거지. 요 지점이 3분의 2 파이로 변화가 생긴 거지 이제 한 사이클 도는 거. 그러면 그 절반에 나가는 요 지점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내주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요 지점 어떻게 되지? 이거하고 이거의 또 중간이니까 이걸 다시 2분의 1하면 여기 6분의 파이가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지.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구해주면 되겠어요. 중점.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파이만큼 주기만큼 더해줘도 되고 얘하고 얘가 중점으로 해볼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지. 그거의 대박이잖아. 중간점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정도 찍어주면 되겠지. 지금 문제가 최대 치소 주기 구하고 그래프 그리라 이랬으니까.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됐어. 선생님 왜 120도 나와요? 왜 120도냐고? 파이가 180이거든? 파이가 180이고 너 고도법 했었지? 아, 고도법에서 파이는 우리가 60분법으로 하면 얘는 180도잖아.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은 너희들 한번 각자 해보고 그 다음에 필수에 대한 3번을 한번 볼게. 콘센트에 3번 가면은 1번에 y는 탄젠트 2분의 x제곱 이거의 주기하고 점근선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고 있어. 그다음에 탄젠트 기본형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지 먼저. 그래서 탄젠트 x라는 그래프의 그림 기본형 그림. 그러면 우선은 탄젠트는 아까 전에 우리가 기본형에서 최대 치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잖아. 탄젠트만의 특성은 뭐냐면 최대 치수가 존재하지 않아.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없다는 얘기야. 주기를 볼 텐데 탄젠트의 주기는 얘만 조금 특이하다고 그랬지? 다른 애들은 2파이인데 얘는 한 사이클 도는데 파이였어. 파이, 즉 180도지. 그러면 주기를 뭐로 나눈다? 아까 전에 x의 개수로 나눈다 했잖아. 파이를 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2분의 1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얘는 2파이가 되겠지. 주기가 오히려 얘는 2파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항상 우리가 뭘 그리자? 점선으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점점 근접만 할 뿐 걔를 절대 넘어가잖아. 절대 될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주기가 지금 2파이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이 S가 0에서 지금 이런 거야. 이런 모양이 지금 탄젠트의 형태인데 이 한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요 한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2파이가 걸려. 2파이가 걸려. 그러면 요 지점이 원래 기본형에서는 2분의 파이인데 여기가 이제 파이로 변화가 생기겠지. 요 지점이 2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요 한 모양이 반복되는 주기가 2파이가 딱 걸리는 거지.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고 지금 점근선도 구하래. 점근선. 여기서 점근선은 누구지? 절대 될 수 없는 값. 얘지? 파이하고 그 다음 누구 될 수 없어? 3파이로 될 수 없지. 그러니까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이런 애들이 점근선이 될 거야. 그럼 걔를 표현하면 점근선은 x 주고 2n 플러스 1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홀수 아니면
아니면 뭐 이렇게 적어도 돼. 얘를 뭐 따로따로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얘를 그냥 묶어가지고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둘 다 맞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지금 n이 0이라면 파이가 될 거고, n이 1이라면 3파이가 될 거고, n이 2라면 5파이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정근선이 존재한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자, 이건 기본형에서 이제 조금 더 출발한 게 이제 필수의 4번이지. 필수의 4번은 그냥 숙제를 한번 내줄게. 이거는. 우리가 그 시험에 그나마 나오는 게 필수의 제곱 5번부터 5, 6, 7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나마. 특히 6번하고 7번이 중요한 문제고. 삼각함에서 반드시 하나 나오는 게 6번 아니면 7번이죠? 먼저 5번은 간단히 붙여보고. 5번까지 하면 잠깐 좀 쉬어줘야 될 테니까 그래도 고른 사람은 좀 잠깐 깨우고. 5번 볼게. 함수 요놈의 그래프를 x축 이만큼 y축 이만큼 평행으로 하면 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a, b, c 값 구하셔 이거지? 함수입니다. y는 2분의 1에 사인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이거의 그래프를 x축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평행이동 시켰더니 이놈이 나왔대. y는 2분의 1에 사인의 ax 플러스 b지. 겹쳐진다.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 요 기본형의 그래프 얘는 x축 2, y축 이만큼 평행이동 있어. 우리 평행이동은 뭐 뒤집어 들어가지?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x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y 자리에 y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사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항상 우리 평행이동할 때는 괄호를 여러 숫자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부호 실수가 안 나와. 지금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1이지. 되니? 그럼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y는 2분의 1에 사인에 얘 정리하면 얼마? 2x 마이너스 4에다 얘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지. 되니? 그 다음에 얘 2쭉 넘어가면 플러스 1 되겠지. 아니, 그치? 얘가 바로 얘래. A 값 얼마? 2, B는 마이너스 3, C는 1. 이런 식으로 A, B, C 값 모두 구하시면 돼. 다 더하면 얼마? 0이 나오겠네. 그러면 좀 필수에서 6번하고 7번이 좀 중요하니까 잠깐만 끌었다가 보고 조인 사람 잠깐 깨고.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디? 여기? 얘 넘어가. 쉬운 거. 되겠니? 잠깐만 좀 끌었다 합시다.